안녕하세요. 저 해운대병원 신경외과 김성철이고요. 제가 여기 있는 선생님들이 전부 다 펠로우 1년 차 거의 말 선생님들이라고 얘기 들었고요. 저는 펠로우를 4년 했어요. 그 아산병원에서 2년 펠로우를 했고요. 이대 목동에서도 1년 했고 분당 서울대 권오기 선생님 밑에서 1년 펠로우를 했습니다. 그래서 4 년을 펠로우를 했고 아산병원에서 펠로우를 할 때에 인터벤션을 배우는데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카테터 쉐입이랑 와이어 쉐이핑을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사실 지금 여기 있는 선생님들도 가장 기본이 사실 신경외과 의사로 코일을 하는 거니까 이 부분에서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고요. 사실 제가 2010 년도에 부산에 내려와서 10년 동안 프로시저를 했거든요. 그래서 10년 경험과 펠로우 했던 14 년의 경험을 1 시간 만에 녹여낸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되도록이면 요약하고 했고요. 나머지는 뒤에서 실습 시간으로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기회를 좀 더 많이 줘서 제가 확인해 줄 수 있는 걸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할 내용은 워킹 앵글, 마이크로 카테터 쉐입, 와이어 쉐입, 마이크로 카테터 테크닉에서 심플 코일링에 관해서 얘기를 드릴 것 같고요. 우리가 워킹 프로젝션이라고 하는데 워킹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워킹을 잘 못 잡으면 코일링을 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디바이스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봐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바이플레인을 갖고 시술하는 게 제일 좀 중요하고요. 최소한도로 튜브 하나에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거는 반드시 봐야 돼요. 그래서 AP 튜브가 잘 보면 AP 튜브는 확실히 확보를 해 놓아야지 AP 라테랄을 어선풀에 두 개가 잘 보이게끔 하는 것보다는 하나를 확실하게 잘 보이게 하고 나머지 튜브 하나를 차라리 뭐 카테터도 올라가는 딜리버리용으로 본다고 하는 게 좀 더 유리한 것 같습니다. 제 경험상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코일링을 쉽게 하려고 하면 결국은 아내를 내하고 세게 잘 보여야 되는 게 가장 기본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디바이스를 잘 보이려고 하면 우리가 원근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엔드온 뷰라고 해서 아무리 애뉴리즘이 잘 보인다고 해도 엔드온 뷰보다는 내추럴 크로스가 잘 보이는 뷰는 하나는 갖고 있는 게 시술할 때 좀 더 유리한 것 같습니다. 그것도 제 경험이고요. 그래서 이런 멀티플 애뉴리즘을 갖고 있을 때 워킹을 잡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파라코이드 애뉴리즘이 있고 캐버너스 애뉴리즘이 두 개가 아래쪽에 이렇게 있죠. 저는 워킹을 항상 똑같은 맥시멈 매그니피케이션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처럼 라테랄이 베슬이 토토스한 경우에는 디바이스가 올라가는 걸 확인을 안 하고 시술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가이딩 카테터 있는 위치까지 내려서 라테랄은 줄이고 우리가 보려고 하는 에피 상으로는 이렇게 보면 사실 이게 내추럴 코스를 보고 그다음에 애뉴리즘 셀렉션 하는 데 좀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뭐 정확하게 다 빠지지 않고 겹친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타겟팅하는 큰 애뉴리즘을 잘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이런 애뉴리즘 옵살믹 애뉴리즘이고 이상하게 생겼죠. 어 이런 거에도 당연히 애뉴리즘이 잘 보이는 앵글 하나를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내추럴 코스가 보이는 앵글을 하나 확보를 합니다. 이 애뉴리즘을 제가 심플 코일을 했을까요? 스텐트를 썼을까요?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음. 이게 애뉴리즘 드레싱 바이 더블 드레션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서는 우리가 컴플리트하게 어블리트레이션을 할 생각이 없고 이 부분을 채운다고 하면 사실 이제 여기만 채우는 걸로 충분히 심플 코일이 가능합니다. 뭐 그 사진까지 들고 오진 않았고요.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다. 애뉴리즘 모양이 위로 보고 옆으로 보는 모양이면 이렇게만 채워서 코일이 심플 코일이 가능할 수 있다. 또 이런 애뉴리즘이 보일 때 안테리오 코로이달 애뉴리즘이죠. 이런 식으로 접으면은 AP 상에서 이렇게 보이는 부분도 워킹이지만 사실 라테랄에서 안테리오 코리달이 빠지고 내추럴 코스가 잘 보이는 거으로 이게 라테랄이 워킹이 되겠죠. 빨라빨라 넘어갈게요. 이게 MC의 바이포케이션 애니리즘이고요. 이렇게 있으면 워킹을 잡는 게 저도 헷갈려요. 왜냐하면 엔드온 뷰를 보고 다시 뭐
보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엔드온뷰를 잘 안 보거든요. 그래서 워킹을 한번 잡았어요. 근데 이거는 도저히 코일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다시 한번 잡아서 superior division, inferior division 잘 빠진 앵글을 잡아서 이렇게 코일을 해야 되는, 무조건 하나의 튜브에서 정말 잘 보이는 워킹 뷰는 잡아야 됩니다. 그게 기본 중에 기본인 것 같습니다. 이런 애뉴리즘, MC의 바이퍼케이션에서 뭐 당연히 더블 inferior dilation을 하고 있죠. 이런 경우에서도 앵글은 넥하고 세게 잘 보이는 앵글을 잡지만 사실 M1은 생각보다 되게 길거든요. 그래서 내추럴 코스로 가는 앵글도 하나 잡아 놔야지 우리가 시술할 때에 원근감 있게 시술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애뉴리즘을 셀렉션하다가 주변 상황을 내추럴 코스를 뭐 잘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카테터 점핑한다든지 그런 프로블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시술의 기본은 세이프티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세이프티를 확보하려고 하면 내추럴 코스를 좀 하나는 확보해 놔야지 우리가 카테터 원 투 원 액션 같은 것도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 카테터 쉐이핑은 제가 사실 권호기 쌤한테 배울 때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어요. 권호기 선생님은. 그냥 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정리해 본 바로는 내추럴, 리버스, 피거테일 쉐입으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권혁기 선생님한테 눈 동양하고 말씀 듣고 한 걸로 제가 10년 동안 정리한 거고요. 그래서 그림을 제가 그려 봤어요. 내추럴 쉐입은 결국은 스트레이트 45도, 90도 JC 올 내추럴 쉐입인 것 같고요. 근데 쉐입이 세면 셀수록 생각보다 셀렉티비티는 높은데 스테빌리티는 떨어져요. 그래서 애뉴리즘 코일링할 때 초심자들이 가장 하는 실수가, 여기 초심자니까 말해도 되겠죠. J를 갖고 코일링을 많이 하는데 JA 카테터가 결국 벽을 지지하고 셀렉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카테터 스테빌리티가 떨어져서 우리가 원 투 원을 밀었을 때 카테터가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위로 마이그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코일 하나는 넣을 수 있지만 퍼더 코일링 할 땐 굉장히 별로 좋지 않아서 J는 정말로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안 될 때에 심플 코일링 아니라 스텐트 어시스트 코일을 같이 했을 정도의 고려를 해야지 우리가 심플 코일링 할 때 J 쉐입을 쓰는 거는 좀 지양하는 게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예, 내추럴 쉐입은 우리가 갖고 있는 거의 모든 카테터 쉐입이 앵글 있는 건 전부 다 내추럴리 셀렉션 되는 쉐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추럴 셀렉션 되는 앵글이 심하면 심할수록 더 내추럴 뭐 브랜치로 셀렉션 될 가능성이 많겠죠. 리버스 쉐입은 여기서 제가 그림을 그려 놨지만 여기까지가 내추럴입니다. 더블로 돌아가는 게 리버스가 되고요. 리버스 쉐입은 우리가 안지오 카테터로 치면은 여기 시몬으로 써 놨잖아요. 시몬 안지오 카테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쉐이핑 할 때 맨드레를 쉐이핑을 할 때에 이렇게 리을자 모양을 딱 꾸겨 놓으시면, 맨드레도 제가 그림을 그려 놨어요. 이렇게 해 놓으면 S 쉐이핑이 됩니다. S 쉐이핑은 우리가 디렉션이 내추럴 인피니어 라테럴 디렉션이나 MC의 바이퍼케이션이 있을 때 수피리어 디렉션이 있거나 에이컴에도 수피리어 디렉션이 있을 때, 또 RCA 도자월이나 오살믹 애뉴리즘 있을 때에는 S 쉐이핑을 써야지만 셀렉션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S 쉐이핑이 안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스트레이트를 고려해야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유주얼 45도, 90도 뭐 그런 카테터 쉐이핑으로는 리버스 앵글의 애뉴리즘은 절대 셀렉션 할 수가 없고요. 그런 경우에 만약에 우리가 항상 시술이 어렵다 그러면은 당연히 다른 디바이스의 도움을 가져야 되고요. 심플 코일링이 안 되면 무조건 스텐트로 스위칭 해야 됩니다. 고려의 대상이 아니에요. 카테터가 스테이블하지 않은데 심플 코일링 한다? 그럼 환자를 잡겠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안지오 카테터 시몬과 유사하다. 우리가 마이크로 카테터 쉐이핑은 우리 저런 식으로 이게 또 동영상을 찍고 잘해 보려고 하면 또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저런 식으로 이제 좀 이제 우리가 쉐이핑 할 때 스트레이트 세그멘트를 반드시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 스테빌리티가 있지 꼬부라지면 스테빌리티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스트레이트 세그멘트를 반드시 가져야 되고 스트레이트 세그멘트를 결정하는 기준은 패런트 베슬의 미드 포션에서 애뉴리즘 하이트 미드 포션까지 우리가 카테터가 어느 정도까지 들어가는지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정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또 S 쉐이핑이 유리의 케이스를 제가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게 커먼 카로티드 아터리 스타노시스고요. 라테랄에서 보면 내추럴리는 이렇게 되는데 리버스 앵글로 들어가야 됩니다. 저는 필터 디바이스를 안 쓰거든요. 전부 다 벌룬 프로텍션 디바이스를 써 가지고 스텐트를 해서 사실 그런 디바이스의 가장 큰 장점은 그 필터 디바이스는 디지털로 무조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 디바이스 자체가. 프락시말 프로텍션 디바이스는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안지오 마이크로 카테터 와이어 테크닉을 이용하실 때는 걔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려운 케이스 플러스 뭐 쉬운 케이스도 전부 다 벌룬 프로텍션의 카로티드 스텐팅을 하고 있고요, 요새는. 빨리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러면 안 돼요. 뭐 이쪽으로 계속 뭐 안 되고. 결국은 이제 우리 S 쉐이핑 시몬이랑 비슷해요. 결국은 이렇게 디지털로 보냈다가 땡기면서 이게 마이크로 카테터를 디지털로 보내는 겁니다. 원하는 그 방향이 맞는지 땡기면서 팔 떨리죠, 이거 할 때. 딱 이제 보게 됐죠. 여기 보시면 여기서 이제 와이어를 밀어 넣으면 셀렉션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S 쉐이핑이 우리가 리버스 앵글일 때는 마이크로 카테터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케이스여서 제가 넣었고요. 음. 그리고 스무스 S라고 우리가 리을자로 딱 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맨드레를 해 가지고 하면은 카테터가 펴면 이렇게 스무스하게 되거든요.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말하는 그 마이크로 카테터는 전부 SL10 입니다. SL10 위에 안조 카테터는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저한테 왜 똑같지 않다고 말하시면 안 됩니다. 그 카테터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14년간 SL10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제가 했던 걸 말씀드리는 거니까. 스무스 S 쉐이핑은 스트레이트인데 스트레이트보다 좀 더 스테빌리티가 있게 모양을 넣고 싶다 할 때는 스무스 S 쉐이핑을 하면 되고 맨드레를 이런 모양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그 리버스 앵글 이제 안쪽 이게 보면 이게 전부 다 내추럴이고요. 이거 C 쉐입이죠. C 쉐입이나 J 쉐입이나 이 카테터 보면은 결국 힌지 포인트를 생각해 보시면 이게 스테빌리티가 있을 거라 생각하는 자체가 무리예요. 저는 이제 하도 오래되니까 그걸 알 수 있는데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다 보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내추럴 커브보다 한 바퀴 돌아가 있으니까 리버스 앵글, S 쉐입으로 표현하면 됩니다. 피그테일 카테터의 가장 중요한 거는 피그테일 심플 뭐 피그테일 두 바퀴 세컨더리 커브 다 필요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제가 그동안 해 보니까 피그테일이 되면 돼요. 그래서 피그테일 쉐이핑을 결정할 때에 데피니션은 우리가 위에서 봤을 때 오른쪽으로 가면 피그테일 라이트고 왼쪽으로 가면 피그테일 레프트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그것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돼요. 몇십 편 준다며. 이건 무조건 그냥 외우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안지오그래픽 상에서 사장님 누구야? 보는 그 메디알로 오른쪽에서 메디알 들으시면 피그테일 라이트를 감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왼쪽 IC에 메디알 들으시면 피그테일 레프트를 감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감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외우세요. 그 뭐 그거는 뭐 이런 서로 뭐 대화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거는. 일단 피그테일 라이트 쉐이핑하는 건데요. 결국 스트레이트 세그멘트 줘야 되고 이게 위에서 보면 오른쪽으로 감은 거예요, 제가. 뭐 스팀 머신이라고 저희는 이제 뭐 코트를 안 쓰고 그냥
이게 있어요. 하여튼 증기하는 기계가. 아이고. 여기서 보시면 위에서 보면 오른쪽으로 감겨 있죠. 이게 피그테일 라이트가 됩니다. 아이고. 피그테일 레프트는 뭐 소리를 지워야 됩니다. 왼쪽으로 감겨 있죠. 위에서 보니까 피그테일 레프트가 되고요. 빼면은 왼쪽으로 한 바퀴 감겨서 라테랄로 보이는 모양이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이크로 카테터 쉐이핑을 끝냈고요. 제가 진짜 너무나 많이 궁금해하고 알고 싶었던 내용이어서 여러분들한테 제 경험을 말씀드린 거고요. 마이크로 와이어도 쉐이핑이 두 개가 있어요. 이건 싱크로의 경우에만 해당되고요. 싱글 커브랑 더블 커브라는 개념이 있는데 싱글 커브는 기존의 와이어랑 똑같이 트래커빌리티라고 훑고 지나가는 성질을 만드는 성향이 있고요. 더블 커브는 싱글 커브 만든 거에 프락시멀의 커브를 하나 더 줘가지고 셀렉티비티를 높이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이거는 싱크로 와이어만 가능한 것 같아요. 싱글 커브는 트래커빌리티를 좀 중점을 둬서 만드는 거고요. 싱글 커브 만들 때는 우리가 미는 거죠. 와이어를 이렇게 당기거나 밀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는 거고요. 한꺼번에 만들려고 하면 코팅이 벗겨져요. 여러 번에 맞춰가지고 서서히 커브를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하고요. 더블 커브는 이런 식으로 싱글 커브 줬던 거 프락시말에 커브를 하나 더 주는 겁니다. 원리 싱크로 와이어만 가능하고 셀렉티비티를 상승시키는 테크닉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프로시저가 끝나고 나서 디바이스를 버리지 마시고 연습하셔야 돼요. 연습 안 하면 절대 잘 못해요. 누가 가르쳐 주길 바라지 마세요. 본인들이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올릴게요. 여기서 프락시말에 하나 더 주면 더블 커브가 되는 거고요. 지금 싱글 커브를 만든 겁니다. 난 없다 생각해. 난 없는 거지. 난 없다. 난 저보다 없다. 좀 더 줘야 되는 거고요. 저랑 같이 일하는 이용원 교수가 커브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사실 마이크로 카테터 와이어 쉐이핑 끝났으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얘기는 다 끝난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애뉴리즘을 이제 셀렉션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카테터 디렉티드 방법이 있고, 아까 전에 카테터 토크를 준다고 그러는데 카테터 토크를 주기보다는 카테터 팁에 와이어를 맞춰서 와이어를 토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와이어 스티어링 테크닉이라고 제가 표현하는 테크닉이 있고요. 와이어를 애뉴리즘 셀렉션에서 하는 와이어 디렉티드 테크닉이 있고, 또 와이어 루핑 해가지고 결국은 시몬 카테터도 결국 루핑 테크닉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마이크로에서도 와이어나 마이크로 카테터를 루핑해서 하는 테크닉이 있고요. 그래서 카테터 디렉티드 테크닉은 제일 세이프하겠죠. 잘만 되면 아이디어라지만 모든 케이스에 다 쓸 수는 없어요. 리얼하진 않은 것 같고요.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와이어 디렉티드 테크닉을 제일 많이 쓰는 것 같고요. 요새는 워낙 와이어 카테터가 좋아져서 애뉴리즘 셀렉션 할 때에 와이어 문제 때문에 애뉴리즘 터지고 그런 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와이어 루핑 테크닉은 파라플레이즈 애뉴리즘에 좀 국한돼서 하는데요.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사실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싶은 건 사실 안주어도 우리가 안주어 완성인 케이스가 적지만 시몬 카테터를 써야지 안주어를 잘할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애뉴리즘도 루핑 테크닉을 잘 하지 못하면 항상
완성되는 데 좀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와이어 루핑 테크닉을 하려고 하면 뭐 서울대 의의 사람들은 다 좀 서울대 출신들은 다 알 텐데 매너과 하프 피셔 트렁크를 걸어서 셀렉션하거나 와이어 자체를 아까 전에 그 말에 쉐이핑 해 놓으면 베스를 월에 달면 지 모양대로 꺾이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셀렉션 루핑을 만들어서 셀렉션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피직스적으로 어떻게 하냐고 하면 결국은 루피딩 와이어를 애뉴린 근처에 보내요. 근데 마이크로 카테터를 그 룹을 풀을 애뉴리즘 색 근처까지는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힌지에서 마이크로 와이어를 텐션을 릴리스하면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들어가게 만들어서 그다음에 그 와이어를 따라서 애뉴리즘 마이크로 카테터를 셀렉션하는 테크닉입니다. 뭐 이런 애뉴리즘 디지털로 보낸 건 넘길게요. 결국은 저는 와이어 루핑을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그게 루멘 안으로 카테터가 들어갈 가능성이 많아서 베슬 데미지를 저는 개인적으로는 덜 준다고 생각을 해요. 저 위에 있는 애뉴리즘을 셀렉션 할 겁니다. 이 사람은 피그테일 라이트로 쉐이핑 했겠죠. 애뉴리즘 보이는 모양처럼 한다고 하면 시몬이랑 똑같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시몬 카테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힌지 왔었죠. 이 힌지 와서 이제 와이어 루핑을 푸니까 셀렉션 되죠. 와이어 디렉션을 가장 스무스 앵글로 재조정을 하고요. 그다음 카테터를 밀어 넣습니다. 안 터져요. 생각보다. 오케이. 이제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건지 알겠고요. 그다음부터는 뭐 수많은 경험이 필요하죠. 심플 코일링은 사실 결국은 이제 벌룬이나 스텐트를 대지 않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사람들이 그렇게 정의를 해서 그런 것 같고요. 싱글, 더블, 트리플 카테터 테크닉까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심플 코일링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일단 쉽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환자가 안전해야 돼요. 또 세 번째로 되게 중요한 건 우리가 되게 어려운 애뉴리즘을 그 더블 트리플 카테터를 코일을 했더니만 리커런스가 너무 높더라고요. 그래서 듀러빌리티를 확보하지 않는 심플 코일링, 멀티플 카테터 테크닉은 의미가 없어요. 그건 제 생각입니다. 다른 데 가서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애뉴리즘 셀렉션을 할 때 반드시 심플 코일링의 카테터 스테빌리티가 확보가 돼야 됩니다. 카테터 스테빌리티가 없다. 애뉴 셀렉션 됐다. 심플 코일 못 해요. 그런 경우는 바로 스위칭 해야 됩니다. 스텐트를 넣어서 카테터 스테빌리티를 올려줘야 돼요. 그게 진짜 중요해요. 안 될 것 같은데 자기 실력을 믿고 가신해서 환자를 망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모교를 부르는 의사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심플 코일링의 리또 코일은 저는 스트라이커의 GDG 코일밖에 안 써요. 또 다른 코일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하도 안 써가지고. 그래서 이 코일, 이 애뉴림 디렉션이 모든 것도 이제 GDC에만 국한된 거고요. 저는 마이크로 카테터 팁이 애뉴리즘을 3등분 했을 때 내 근처에 위치했는데 스테이블한 게 가장 아이디어한 포지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카테터가 깊으면 코일을 막고 내부로 흐르거든요.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내가 페어런트 베스를 코일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카테터 자체가 내 근처에 있어야지 코일을 밀어서 푸시를 하는 거죠. 이렇게 말 수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멀티플 카테터 테크닉의 리미테이션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듀러빌리티를 확보를 못했어요. 제 이름을 제가 지웠는데 권호기 선생님 밑에서 그 논문을 썼었고요. 엄청 리커런스가 높았고 20% 이상 리커런스였던 것 같고 10% 리트리트먼트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애뉴리즘에서 멀티플 카테터 테크닉을 적용하는 건 무리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 리얼 프랙티스는 어떻게 해야 되냐? 싱글 카테터로 하기에는 좀 어려운데 또 스텐트 쓰기엔 아까운 경우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싱글에서 안 되면 멀티플로 고려하고, 근데 이거를 고려할 때도 당연히 카테터 스테빌리티를 확보 못하면 바로 그냥 여기서 이 단계로 넘어가지 말고 바로 스텐트 어시스트로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듀러빌리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애니리즘 전 사이즈라고 생각하거든요. 6mm가 넘어가는 애니리즘은 어차피 카테터 테크닉을 고려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 심플 코일링은 카테터가 안전적으로 가는 게 가장 중요하고, 애니리즘 셀렉션 잘 돼야 되고, 애니리즘 사이즈가 좀 작아야 된다. 이게 멀티플 카테터 테크닉 심플 코일링의 컨시더레이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계속 반복되죠.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카테터가 언스테이블한데 심플 코일링 하지 마라. 바로 스텐트 어시스트 고려해라. 그리고 코일은 애뉴리즘 하이트, 그러니까 멀티플 카테터 테크닉에 중요해서 우리가 위드스를 고려하는 게 아니고 하이트를 보고 코일을 하는 거라서 하이트보다는 작은 코일을 써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케이스 뭐 심플 코일은 그냥 넘어갈게요. 뭐 이거 살짝 보면 자, 셀렉션 어떻게 할까요? 이거 밀면 들어가겠죠? 들어갈 것 같아요? 안 들어갈 것 같아요? 대답을 해주면 좀 좋겠다. 들어가겠죠. 그치? 그래서 그냥 바로 봐봐요. 카테터가 어디 있는지. 내 근처에 있잖아요. 저렇게 코일 하는 게 좀 더 코일링을 쉽게 할 수 있어요. 이게 넘어가도 되겠죠. 뭐 나머지는 뭐. 그 다음에 에이콤 애뉴리즘 이것도 그런 식으로 코일을 했고, 이제 에이콤도 앵글이 심하면 우리가 와이어 자체만으로 셀렉션 어려워요. 이런 경우도 당연히 시몬 테크닉처럼 와이어 루핑 테크닉으로 A1 셀렉션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사실 그걸 보여주려고 여러분한테 이걸 하여튼 와이어 루핑이 잘하면 시술 자체가 쉬워져요. 보셨죠? 어. 뭐 그다음에 뭐 셀렉션 뭐 그냥 밀어넣으면 들어가는 앵글이니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코일을 하면 되죠. 코일 하는 거야 뭐. 그다음에 M2 애뉴리즘인데요. 이것도 뭐 이런 디렉션을 갖고 있고 뭐 이런 코일을 했습니다. 이게 심플 코일링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면 못 해요. 그럼 안 돼요, 절대로. 되겠다고 생각하고 코일을 해야지 됩니다. 이렇게 하면 보통 포기하거든요. 바로 스텐트 써야겠다. 저는 포기 안 해요. 나이가 워낙 많고 막 그래가지고. 항상 카테터는 심플 코일을 할 때는 내 근처에서 스테빌리티를 유지하는 카테터 쉐입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는 키 오브 키인 것 같아요. 심플 코일링에서. 그리고 코일을 넣을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코일을 빨리 넣으시면 안 돼요. 천천히 넣으셔야지. 빨리 넣으시면 코일과 코일 사이의 저항 때문에 카테터를 더 밀어내거든요. 비어있는 공간에 들어가려고 하면 코일을 천천히 넣으면 그 비어있는 공간에 저절로 차고 들어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긴장하다 보면 빨리 넣고 끝내야지라는 생각을 그럴 때일수록 더 안정적으로 한 템포 쉬면서 코일을 밀어 넣는 습관을 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원하는 방향이 안 들어가면 코일을 빼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요즘에는 사실 코일의 스트렝스 자체가 많이 달라졌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울트라 소프트랑 나노 코일의 스트렝스가 다르니까
프레임은 울트라 소프트웨어 위주로 쓰고 패킹은 이렇게 사이즈 작은 건 나노 코일을 쓰거든요. 그러면 더 안으로 차는 성장이 있어서 코일 하는 데 좀 더 유리한 것 같더라고요. 요런 것도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끝냈죠. 그리고 제가 MC 코일을 해 보니까 이런 애뉴리즘은 잘 재발 안 해요. 또 A1 애뉴리즘 이런 경우. 이거 쉽지 않죠. 제가 옛날에 초창기 하다가 못 해 가지고 다시 한번 해서 제가 성공했던 케이스고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쉐이핑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케이스를 통해서. 일단은 처음에 스트레이트 카테터를 썼는데 스트레이트를 썼더니만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스트레이트 모양 같죠? 빠져요. 조마조마하죠? 터질 것 같죠? 예. 그걸 극복하셔야 돼요. 그걸 극복해야지만 환자가 사고가 안 나요. 네. 내가 어느 정도까지 해서 문제가 안 된다는 나의 마지노선을 정해 놓고 시술을 하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카테터 바꿨어요, S로. 이제 봐 보세요. 스트레이트는 도저히 이 스테빌리터에 코일을 못 넣겠더라고요. 네, 봐 보세요. 이제 와이어 방향을 바꿔요, 제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결국 이렇게 흐르거든요. 이런 식으로 카테터를 밀어 넣을 수는 없어요. 방향을 바꿨죠. 제가 볼 때는 와이어 쉐이핑을 마스터하셔야 돼요. 그게 키 오브 키인 것 같아요. 애뉴리즘 코일링을 잘하는. 봐 보세요. 어때요? 이제 그냥 이제 밀어볼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 같아요? 자, 그냥 들어가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카테터 스테빌리티라는 게 카테터 쉐이핑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아시겠어요? 이런 건 코일 하나만 나오면 끝나면 돼요. 우리 그룹에서 A1 애뉴리즘 논문 썼지만 프락시마 A1 애뉴리즘 논문 썼지만 이건 무리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언럽처를. 항상 주변에 선생님들한테 여쭤보시고 물어보시고 도움을 구하시고 하시면 별 문제 없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그다음에 한 케이스는 제가 이렇게 SC 애뉴리즘을 했는데요. 와이어 어시스트 코일을 했던 케이스거든요. 워낙 프락시멀이 안 좋아서 오프렌치 시스템을 넣었어요. 네, 뭐 코일을 해야 되겠는데 못 하겠는 거예요. 설계에 넣었는데도 보면 SC의 애뉴리즘 6년째 팔로업도 재발 안 했거든요. 운이 좋은 거죠. 이게 이렇게 꼭 하라는 게 아니라 진짜 다급하면 그런 생각까지도 가능하다는 거 보여주려고 한 거. 이 사람은 심플 45도 90도로 썼는데 카테터가 안 봐서 피그테일로 쉐이핑을 오른쪽으로 제가 했고요. 심플 코일로 해보려고 엄청 노력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프렌치 시스템이니까 스텐트 딜리버리 카테터를 못 넣잖아요. 그래서 생각하는 게 와이어는 들어가지 않을까. 이게 자꾸 흐릅니다. SC로. 그래서 와이어를 넣었어요. 와이어 루핑 한 채로. 루핑 되더라고요, 그냥. 와이어를 버텼어요, 이렇게. 절박하면 가능해져요.
네. 벽이 닿을 때까지 한 거죠, 그냥. 될 때까지. 예. 그래서 제가 별명이 좀 독종입니다, 좀. 아시는지 아시겠지만 코일을 넣었다 뺐다 하면 코일이 망가질까요, 안 망가질까요? 조금씩 망가져요. 원래 모양이 풀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GDC 코일의 특성상 컨포머빌리티라고 NLM 월에 닿는 성향이 더 강해져요. 그래가지고 또 코일하기 좀 더 유리하니까 한 번 넣어서 잘 안 되면 수차례 반복하고 3번 이상 반복해서 안 되면 카테터 위치를 재조정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면은 할 수 있어요. 안 됩니다. 제 경험상. 이렇게 뭐 대강 했고요. 그 다음에 라이트 MC 바이퍼케이션 애뉴리즘의 이런 상황으로 이 애뉴리즘이 약간 우리가 내추럴리 셀렉션 되는 앵글이 아니잖아요. 그럼 카테터 쉐이핑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응? S 쉐이핑을 해야겠죠. 그걸 그냥 머릿속으로 그냥 그리면 돼요. 내추럴리 보는 앵글이 아닌 거는 S를 셀렉션 한다. 파라크노이드 애뉴리즘은 피그테일 한다. 그게 그냥 공식이에요.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 케이스에서 보여줄 거는 와이어 스티어링 테크닉으로 애뉴리즘 셀렉션 한 거고요. 처음 워킹 잡았던 게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워킹을 다시 잡았어요. 그래서 이 블랙 이렇게 볼록한 데서 이렇게 워킹을 잡았고요. 보셨죠? 저거 단순히 와이어만 돌린 거거든요. 와이어 돌릴 땐 카테터가 디렉션이 바뀌잖아요. 저렇게 해서 셀렉션 할 수 있어요. 아셨죠? 싱글로 안 돼서 멀티플로 했어요. 멀티플 카테터 테크닉의 결과만 보고 사람들이 되게 쉬울 것 같은데 그 과정은 굉장히 지난하고 힘들어요. 머릿속에서 세이프티 라인을 그려야 돼. 내가 어디까지 코일을 넣겠다. 이 이상 코일이 나오면 코일을 빼서 하겠다라는 세이프티 라인을 그려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 세이프티 라인 안에 들어가 있을 코일까지만 넣고 반대편 카테터로 코일을 넣어서 그 코일과 코일의 인터랙션이 돼서 결국은 세이프티 마진 안에서 코일을 하게 하는 테크닉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자기 스승님들이 멀티플 카테터 테크닉을 잘 쓰고 자주 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사실 생각보다 하기 쉽지 않아서 보통의 멀티플 카테터 테크닉을 사람들이 하는 거 보면은 프레임을 잡고 안에다 패킹하는 정도로 하거든요. 사실 그거의 원래 컨셉은 그렇게 해도 되는데 진짜 컨셉은 서로 인터랙션을 해가지고 세이프티 마진 안에 코일을 말고 나오는 게 원래 컨셉이고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테크닉 중에서 멀티플 카테터 테크닉이 프레임 잡고 코일 패킹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은 알고 계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Y to M1 이거 카테터를 무슨 카테터 썼겠어요? 이게 디렉션이 내추럴 디렉션이 아니잖아요. 리버스 디렉션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리버스 앵글을 썼겠죠. 그게 그냥 무조건 나와야 돼요. 멀티플 카테터로 했고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동영상 볼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이거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M1이 굉장히 길고 들려 있잖아요. 카테터를 못 썼을 것 같아요. 우리가 내추럴리 카테터를 쓰면 카테터가 여기까지 와서 갑자기 돌아버려요. 위로 보게끔 되는 게 내추럴이 앵글이거든요. 그걸 좀 적게 하려고 하면 스트레이트를 써야 돼요. 이런 경우는. 제가 스트레이트 썼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애뉴리즘 사이즈가 5mm가 안 됐으니까 인피니티 미전 피해가지고 코일을 할 수가 있고요. 봅시다. 제가 어떻게 했는지. 보면 와이어도 계속 위로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잘 보면
이 선상으로 제가 그린 거예요. 이 선상으로 해서 떨어뜨리겠다. 카테터가 위로 보이는 앵글이 되면 절대로 안 봐요. 아래를 보는 앵글로 맞춰야지만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네. 이렇게 앵글이 길고 M1이 길면 우리가 내추럴 커브 쓰면 무조건 위로 보게 돼 있습니다. 대부분은. 무조건은 너무 심한 것 같다. 대부분은.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거는 심플 코일링은 스테이블 마이크로 카테터 포지셔닝에서 고려를 해야 되고요. 컴플렉스 라지 애뉴리즘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건 무조건 안 돼요. 듀러빌리티를 확보 못 합니다. 그리고 항상 머릿속에 심플 코일링 할 때는 스텐트 어시스트 코일링으로 스위칭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하시는 게 정답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